어떻게든 삭혀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와는 제주도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혼자 여행을 하고 있던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숙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먼저 그곳에 머물고 있던 손님이었어요. 숙소 책임자가 워낙에 흥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밤마다 술자리 갖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치이는 일상에 지쳐서 떠났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굳이 친구를 만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숙소 책임자는 그런 제가 쑥스러워서 안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두세 번 반복되는 권유에 결국 셋째 날 밤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양옆에 앉은 사람들과 말문이 트였지요. 남자친구는 서울에 올라가서도 연락을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며 자기 멋대로 제 핸드폰을 가져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놓더라고요. 저는 웃긴다 싶으면서도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여행 중 이 정도 해프닝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곤 가볍게 넘겼네요. 하지만 그 여행 이후로 2주쯤 지났을까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와서도 제가 계속 생각이 났다면서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잠깐씩 남자친구 생각이 났었거든요. 신기하다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여행지에서 봤을 때는 자유롭고 뭐랄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막상 다시 만나보니까 생긴 것도 말끔하니 옷차림도 단정하고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졸업한 대학이 지하철로 한 정거장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서로 다니고 있는 회사도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비슷한 점들을 찾고 나니까 얘기거리도 많아지고 금세 가까워졌어요. 사귀게 되는 데까지는 한 달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봄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자꾸 어디서 선자리를 만들어 오신다며 거절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자는 시기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나랑 교제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러시냐니까 결혼 상대가 아니면 말도 못 꺼내게 하신다더군요. 야속한 마음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그럼 나랑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냐고 하니 그럼 뭐하러 말씀만 그렇게 드리냐고 그냥 결혼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요. 아무튼 대화를 10번 한다 치면 8번은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상황이었지요. 제 입장에서는 짜증도 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조바심이 났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름이 끝나가던 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저에게 서로 서운했거나 속상했거나 숨기던 사실이 있으면 털고 가자며 술자리를 제안하더라고요. 사실 이전에도 종종 남자친구와 가볍게 술 한 잔을 기울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마셔본 적은 없었거든요. 낯설긴 했지만 결혼 전에 묵은 때를 벗기고 간다 생각하니 의미 있겠다 싶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되었네요. 사귀는 동안 저희는 서로의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남자친구는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남자였기도 했고 원래 친구 사이에도 서로 부모님 직업이라든가 그런 건 잘 물어보지 않잖아요. 사적인 부분이기도 했고 솔직히 궁금하지가 않았기에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는 몇 번인가 저에게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버시는지 등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세요. 직원들을 시켜도 되지만 당신이 여행을 또 좋아하시다 보니 직접 다니시길 선호하십니다.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면 항상 저와 저희 어머니 선물을 사오시는데 보통은 뭐 당신 생각에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싶은 걸 알아서 사오시는 편이시고요. 그렇다 보니 보통은 핸드백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을 사오십니다. 덕분에 저는
굳이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제 돈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언젠가 한번 남자친구가 묻더라고요. 너는 브랜드나 명품 같은 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언제 사냐고요. 아, 생각해보니 너희 회사가 월급이 도대체 얼마냐고도 물어본 적이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갖게 된 술자리에서 남자친구가 먼저 아버님 어머님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한의사랍니다. 대단하시다고. 그럼 병원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라고 하니까 병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자 아버님의 직업을 말하며 자부심으로 빛났던 얼굴이 금세 당황한 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은 잠시 쉬는 중이라고 하길래 뭐 내부 공사 같은 거 하는 거냐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냐 제가 또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런 게 아니라 당분간은 그냥 안 하실 거랍니다. 저는 뭔가 말하기 싫은 이유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렇구나 대답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이유도 술이 몇 잔 더 들어가니까 자기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아버님이 한의원을 무리해서 확장하시다가 부도가 났다고요. 저는 병원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걸 솔직히 그때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몰려오고 간호사들 월급도 못 주고 결국 이런저런 악재가 겹쳐서 문을 닫았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는 몇 년 전 온라인으로 대학 졸업장을 따셨는데 이후로는 본인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시다 했습니다. 당신 나이 또래에 대학 나온 여자가 몇이나 되는 줄 아느냐며 사돈 될 사람도 배운 사람들이면 좋겠다는 식의 말씀을 곧잘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저희 부모님의 학벌을 묻더라고요. 그제서야 이 술자리를 왜 갖자고 했는지 조금 알겠더군요. 자기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도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술 기운을 빌려서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요.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는 고졸이시고 어머니는 대졸이시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 학벌을 숨겨야겠다는 생각도 드러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학벌이 뭐 대수인가요? 물론 좋은 학벌이 있으면 좋지만 현재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당신들 직장 가지고 계시고 저 하나 유복하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노후 준비야 말할 것도 없고요. 아들 같은 사위 얻어서 당신 사업 물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의 학벌을 듣고는 낮고 작은 목소리로 탄식 비슷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연히 제 귀에 그 소리가 곱게 들릴 리 없었지요. 반응이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희 아버지 학벌이 아쉬워서 그렇답니다. 사업까지 하시는 분이 고졸이시라니 자기는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대졸이실 줄 알았다나요. 그러면서 고졸이신데도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시고 용기가 대단하셨네 이러는데 전혀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라도 지가 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싶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머니께 어제 남자친구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것도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들끼리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양쪽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하지 않냐면서요. 상견례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다 생각하고 자리를 만들어 보라셨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도 그게 오히려 덜 부담스럽고 편할 것 같다며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좋겠다 했고 그렇게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3주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남자친구가 이미 아버님 어머님께 저에 대해서 웬만한 이야기는 다 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와서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 제 신상을 전부 다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솔직히 크게 어려울 것 없을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제 학벌을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당신 아들은 석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남자친구가 대학원을 나왔으니
대학교까지만 졸업한 저에 비하면 남자친구가 더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학교 자체만 두고 본다면 저희 둘 다 비슷한 수준을 졸업했고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해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 비하면 까놓고 말해서 비교할 바는 못 되었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회사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학벌만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교스러운 말투로 그래도 오빠보다 제가 더 잘 번다고 하니 어머님이 돈이 전부니 사람이 배워야지라고 대꾸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때부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도 딸이 뜬금없이 학벌로 싫은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으실 리 만무하셨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남자친구 어머님께 학벌을 엄청 중요시 여기시나 보다고 약간 비꼬셨어요. 어머님께선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은 대화 한두 마디만 나눠보면 딱 티가 난다면서 그래서 자기는 학벌 낮은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어차피 시간 낭비라나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 대학은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전공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솔직히 두 분 다 60을 바라보시는 상황에 전공을 운운하는 게 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젊은 애들 소개팅 자리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본인 입으로 당신이 경기권 2차 병원에서 간호부장을 했고 연봉이 얼마였고 왜 관뒀고 그런 거 나열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디 대학을 나온 뒤 간호사로 일하다 그만두셨다고만 짧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님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그거 의사 시다발이 하는 거 아니냐면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못할 짓이랍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을 쿡 찌르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선 괜찮다고 잘 모르면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요라고 덧붙이셨고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님께서 급발진을 하셨습니다. 지금 둘이서 나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거냐고요. 순간 어머님을 제외한 모두가 당황해서는 뻥찐 표정으로 어머님만 쳐다봤습니다. 이윽고 어머님께서 모두의 시선을 의식하셨는지 농담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마디를 하시곤 조용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있는 대로 망가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서로 말없이 식사만 하다가 각자 집으로 갔지요. 저희 부모님께선 사부인 되실 분이 좀 경박스러운 것 같기는 하나 아버님은 그러신 것 같지 않다면서 저더러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랑도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셨고요. 사실 이외에도 해주신 말씀이 더 있긴 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제 결혼이니 제가 먼저 마음을 잘 정해보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렇게 만남이 있은 후 며칠 뒤 어머님께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라며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뜻밖의 연락이라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었지만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님께서 제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며 가서 눈도장 확실히 찍고 점수도 많이 따오라 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때만 해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참 이상하신 분이시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친해져야겠다는 생각도 하며 자리에 나갔었네요. 남자친구도 없이 어머님과 둘이 앉아있으니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님께서 먼저 조심스레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사장이 고졸이면 직원들이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냐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이만큼 일궈내셔서 존경한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대단하신 양반이 대학까지 나오시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되겠냐며 참 아쉽다. 그렇지 않니라고 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아버님께서는 그냥 대학도 아니고 한의대를 나오셨는데 그런 아버님의 학벌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실지 걱정이 된답니다.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설마 싶어서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고 물으니 어머님께서는 정말이지 무슨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 주듯이
제 귀에다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남자들 자격지심이 무섭잖니? 자격지심이 심해지면 자기 마누라도 때리고 그런다더라. 제가 황당해서 정색을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도 모르게 어머님을 노려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니 너희 아버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아버님이 워낙 배우신 분이니 사돈끼리 어울리다 보면 그런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잖니 라며 당신이 걱정이 돼서 그런답니다. 뒤이어 하시는 말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참에 저희 아버지도 공부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날도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던데 혼자만 고졸이라 주눅이라도 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냐입니다. 그래놓곤 그래도 저는 저희 어머니 닮아서 대학물 먹었다니 참 다행이래요. 제가 대학 안 나왔으면 이 결혼 안 시키려고 그러셨다나요. 듣자 하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아줌마 지금 말 다 했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절 보더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못 배워먹은 애처럼 대학까지 나온 여자가 이게 지금 할 짓이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놈의 대학 좀 그만 찾으시라고 아줌마 도대체 그 이름도 없는 대학 온라인으로 졸업장 하나 딴 게 그렇게 좋으냐고 그리고 당신이 뭔데 우리 부모님 학력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고 써붙였습니다. 막말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망했다는 한의사 당신 남편이랑 사업하는 우리 아버지랑 두고 봤을 때 누가 한의대 나온 거? 쳐주기나 할 것 같냐고 있는 대로 퍼부었네요. 학벌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거 너무 교양 없고 못 배운 티난다고 적당히 좀 하시라 그랬습니다. 솔직히 진작부터 퍼붓고 싶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저희 부모님 얼굴에 딸 교육 거지같이 시켰다고 먹칠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고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도가 지나친 어머님의 말씀을 더는 못 들어주겠더군요. 저는 그대로 카페를 박차고 나와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벌써 헤어졌냐고 묻길래 니네 엄마 왜 그 모양이냐고 나는 저런 분하곤 가족으로 못 산다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안에서 어머님이 하신 헛소리들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달했어요. 지난번 시다발이 타령할 때도 무식하다 싶었지만 실수겠거니 했더니 사람 자체가 천박스러운 분이라고 그놈의 대학 졸업장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사실아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는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 어머니가 학벌에 한이 맺혀 있으셨던 분인데 그거 늦게나마 소원 성취하시고는 어디 자랑할 데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다며 한 번만 이해해달랍니다. 그러면서 아기는 없으셨다네요. 아니 사람 다치게 해놓고 아기는 없었다고 하면 그만이냐고요. 저는 됐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수준 안 맞아서 들어주기도 힘들다고 그만 연락하라 했습니다.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학력, 돈, 명예 그런 거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고작 그런 거 한두 개에 미쳐서 다른 걸 잊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이란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할 뻔한 3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이른바 사내 커플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입사를 하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엔 서로 오며 가며 이따금씩 마주쳤기에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찮게 남자친구와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때는 술도 조금 마신 상태였고 행사 분위기 자체가 제법 편안한 분위기였기에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게 됐어요. 하지만 막상 다음 날부턴 다시 예전처럼 마주치면 눈인사나 나눌 정도였지 뭐 딱히 친하게 지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연락처만 가지고 있었지 문자 한번 주고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로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출장으로 갔던 곳에서 제 기념품을 사왔다며 만나서 직접 주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남자친구는 주말 점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장 차림에 꽃까지 한 다발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행사 때와는 달리 귀까지 빨개져서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제약회사라는 곳이 다른 기업들보다 분위기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내연애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지요. 또 주변에서들 사내연애를 하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여자만 손해라며 같은 사무실에 있는 남자들은 남자가 아니라 도라르방 보듯 하라는 소리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기에 사내연애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귀자고 했을 땐 몇 번이나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에게 기회를 달라며 저에게 들이대더라고요. 솔직히 사내연애 자체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거지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고백을 받았을 땐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네요. 이후로 저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해녀 사람들이 눈치라도 챌까봐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눈길 한 번도 제대로 주질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떠난 2주년 기념여행에서 남자친구는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결정적인 건 남자친구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며 지켜본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했으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저에게도 늘 다정다감하고 저희는 만나는 동안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으니 결혼 상대로는 딱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양쪽 집안에 서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만 드렸지 소개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 입장만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기에 마뜩찮고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정이라도 들었다가 서로 헤어지기라도 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뵙는 일은 없이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처럼 알면서 그냥 지나치긴 조금 껄끄러운 날들만 서로를 통해서 선물만 두세 차례 주고받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던가 절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던가 그런 말을 해주었거든요. 전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막연히 어머님께서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계셨기도 했고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왔었는데요. 말이 인사지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신 정말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에 모여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오고 간 이야기도 어머님께선 건강하시냐,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한다, 내 딸을 귀하게 여겨달라와 같은 지극히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전부였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에게 크게 부족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외모나 성격이야 측정 불가 항목이니까 제외하고 소위 결혼할 때 따지는 조건들만 얘기해볼게요. 졸업한 대학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회사야 사내 커플이니 말할 것도 없지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3살 많고 사회생활도 먼저 시작했다 보니 저보다 연봉이 조금 높기는 했지만 몇백만 원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재벌은 아니어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실 분들도 아니었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말이 나온 김에 다 해볼게요. 평범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저와 달리 남자친구의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사실을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듣게 되었습니다. 요새야
이혼 가정이 예전보다는 흔하다면 흔해졌고 제 주변에도 이른 결혼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온 지인들도 있었으니 이혼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아, 두 분이서 무슨 일로 이혼을 하시게 된 건지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네요. 좋은 일도 아닌데 먼저 말해주지 않는 걸 제가 나서서 꼬치꼬치 묻기가 그렇더라고요. 다만 아버님에 대한 남자친구의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보아서는 아버님의 잘못으로 헤어지신 게 아닌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야. 남자친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니까 이게 남자친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참 안 됐다 정도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어머님께서 절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이유가 뭐냐니 자기도 잘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자기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그러시는 것 같다나요. 순간 머리가 띵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당신 아들을 뺏어가는 것 같다 뭐 그런 건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던걸요? 어느새 예비 시댁에 도착했을 땐 차 안에서 들었던 말이 있어서인지 출발할 때보다 2배 이상 긴장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머님 마음에 들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억울하네요. 그렇게 들어선 시댁에는 예상하지 못한 분도 계셨는데요. 그건 바로 시이모님이셨습니다. 앞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두 분이 이혼하신 후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둘이 살게 되었는데 그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근처에 어머님의 언니분, 그러니까 이모님께서 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모님 내외분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어머니도 이모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이 울고 웃으며 가깝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과 시이모님의 관계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자매 중 한 명이 곤란한 상황인데 다른 한 명이 모른 척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이모님을 오늘 뵐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솔직히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님도 절 안 좋아하신다는 소리를 들은 마당에 이모님한테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니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지요. 이런 비교는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 달랐습니다. 저도 뭐 상다리 부러지는 밥상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밥도 안 주실 줄은 몰랐지요.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너무 늦게 와서 어머님과 이모님이 먼저 식사를 하셨답니다. 당신들은 나이가 있어서 제때 식사를 안 먹으면 속이 아프시다고요.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지만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정오 12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서운할 만하지요. 그렇게 저희는 식탁이 아닌 거실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거실에 있는 소파가 3인용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더러 소파에 앉으라며 자기는 바닥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과 이모님께서 남자친구에게 너는 배탈도 잘 나는 애가 왜 바닥에 앉냐며 당신들 중 한 분이 바닥에 앉겠다고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분위기상 제가 내려가 앉아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저도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저도 인사드리러 온다고 차려입느라 치마 차림이기도 했고 결국 남자친구가 어느 방에선가 간이 의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4사람 모두 의자에 앉기는 했지만 기분이 정말 별로였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에게 싫은 감정을 보이실 줄은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파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과 이모님 두 분의 욕심 때문이에요. 특히 이모님의 욕심은
저로 하여금 이 집구석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모님께서는 그동안 말만 들었지 실물로는 처음 본다면서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은 너한테 말하지 말랬지만 자기가 이 말은 꼭 하셔야겠다면서 인사 순서부터가 아주 잘못되었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이모님 말씀이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는 어머님의 허락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랍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 결혼은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시면 그때 장인장모 될 사람한테 제가 이 집 사위 될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예의라나요? 아니 그러면 저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남자친구는 뭐 저희 집에 통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웃는 얼굴로 이모님 저도 인사를 드리러 오는 거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된 건 저희 집에 좋은 고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사위 될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남자친구도 좋다고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모님께서는 변명 같은 거 할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 게 맞다면서 저더러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억울하고 속상해도 가만히 듣고 반성할 거리를 찾아서 반성을 하랍니다. 원래 처음에 예비 시댁에 가면 며느리감 기죽여 놓으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시부모님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일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인지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고 난처해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래 기왕 잘 보이겠다고 마음먹은 거 꼭 참아보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모님은 그런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혼수와 예단까지 당신이 들먹이시더군요. 저더러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길래 남자친구와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고요. 저 때문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사정을 고려해 반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께선 그러면 네 시어머니는 어쩔 셈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그 문제는 조카분하고 직접 이야기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한테 물었지 조카한테 물었냐며 어쩔 셈이냐고 다시 한번 호통치듯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께서는 됐다고 요새 어느 며느리가 시애미랑 같이 살길 좋아하겠냐면서 요샌 시자만 붙어도 짐작 취급이란다고 아이고 소리를 연신 내시더군요. 솔직히 모시고 살 생각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지금도 남자친구랑 어머님은 따로 살고 있는데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갑자기 합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무슨 앞뒤 다 잘라먹고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어머님께 넌 가만히 있으라면서 당신이 이 집 제일 큰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시겠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결혼을 하든 쌈을 싸먹든 당신은 저희가 할 도리만 제대로 하면 아무런 참견도 안 하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집 문제는 저희 둘이 알아서 하고 시어머니를 안 모시고 사는 것도 알겠답니다. 대신 저희가 결혼하는 대로 어머님을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실 거래요. 나이든 어머님이 혼자서 사는 걸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나요. 문제는 당신 집이 오래된 주택이라서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그 집을 손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 비용을 저더러 내라더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자친구가 그거 진짜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며 저한테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게 뭐가 괜찮은 생각이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분위기고 뭐고 그런 걸 신경 쓸 정신도 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뭐가 괜찮냐고 그걸 내가 왜 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모님께선 저더러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더러 맨손으로 시집으려고 했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라고 대답했더니 반반이고 뭐고 그래서 예단을 안 한다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이모님 집 리모델링 해드리는 게 예단은 아니지요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당신이나 이모님이나 다를 것이 없다며 이모님한테도 당신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랍니다. 아니
그러면 저한테는 어머님이 두 분이신 거나 마찬가지냐고. 솔직히 이때는요.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자친구는 편도 안 들어주고 뭐 혼이 빠지는 기분이라서 되는 대로 말이 나갔어요. 어머님께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 너는 아버님이 없지 않냐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나한테 뜯어내려고 그러시나 싶어서요. 그러자 하신다는 말씀이 한 4천만 원이면 그럭저럭 될 것 같답니다. 4천만 원이 네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당시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6천이었는데 서로 6천씩 들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예단으로 4천을 예상하겠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이모님이나 어머님한테는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주섬주섬 가방하고 옷을 챙기자 남자친구가 뭐하냐고 묻길래 아니, 이 결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웃으면서 말했네요. 그냥 너 장가갈 때 쓰려고 모았다는 그 6천으로 이모님 댁이나 고쳐드리고 그게 좋겠다고요. 그러자 이모님께서는 저거 보라고 시댁이 아니라 지네 집에 먼저 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솔직히 돈이 아니라 제가 먼저 나서서 이모님,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뭐 그런 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번 저를 시험해 본 거라나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저를 시험을 해봅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이고, 제가 원래 시험을 잘 보는 편인데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기권하겠다며 한껏 빈정거리고 그 집구석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속에서 정말이지 천불이 나더라고요. 뭐랄까,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달까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왔던지 뒤에서 헉헉거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뭐하러 쫓아왔냐니까 이모님 성격이 원래 괄괄하시다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4천은 과하다며 2천만 하랍니다. 자기가 잘 말해주겠다나요. 그러면서 제 손목을 낚아채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이 미친 X라고 욕을 하곤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네요. 정강이를 맞으니까 아프긴 했는지 지 다리를 부여잡으며 휘청하는데 확 밀어버리곤 그대로 택시에 올라타버렸지요. 2년 동안 누구보다 예쁜 사랑을 했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저질스럽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택시 기사분께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다며 내릴 때는 눈물 닦고 내리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택시 기사분께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가고 주말 내내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선 지도 티를 안 내더군요. 이게 벌써 3주 전 일이고 지금까지 서로 진짜 개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하긴 해요. 신경이 쓰이지 왜 안 쓰이겠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심정으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낮춰서 갈 건 아니니까요. 보란 듯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한껏 비웃어 주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